다음은 보성그룹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면 다들 큰 기업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하실 수 있는데요. 보성그룹은 한양건설을 포함해서 건설 부문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재생에너지 관리,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지 보성그룹의 임정실 상무님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상무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그룹 CIO 임정실 상무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이라는 제한적 환경이지만 이런 좋은 행사에 저희 그룹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금일은 저희 대표 계열사인 한양을 포함한 보성그룹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과 그에 따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택 업무 시스템 구축, 그리고 ERP 리뉴얼을 계기로 SAP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서 중견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실행 전략으로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발표에 앞서 보성그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듯하여 간단한 그룹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성그룹은 약 40여 년 전 지방의 환경 전문 건설업으로 출발하여 2004년 한양을 인수한 후 본격적인 종합 건설업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주거, 상업, 업무, 레저 시설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닦아왔습니다. 그룹의 총 자산 규모는 4.3조, 20년 매출은 2조 규모의 회사로서 주요 계열사로는 수자인 주택 브랜드로 대표되는 한양이 에너지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보성산업, 그리고 해남 솔라시도의 친환경 정원도시, 인간 중심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이 주요 계열사입니다. 또 다수의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솔라시도 CC를 공식 오픈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주택, 복합 도시개발, 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성그룹은 사실 전통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디지털이나 시스템화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시스템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 3년 전부터 최고 경영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그룹은 디지털 전환, 저희는 이걸 줄여서 디지털화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작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전략 로드맵을 정의하였습니다. 즉, 전통적 IT 영역인 정보화, 온라인 기반으로 모든 정보의 전달과 수집, 교류를 지향하는 온라인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서비스나 상품을 고도화하는 지능화라는 크게 3대 영역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우선은 어느 기업이나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부터 기본을 갖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만의 독창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ICT 기술과 우리의 사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서 탑다운의 강한 실행력을 통해서 임직원의 디지털 마인드셋이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에 맞추어 우선 노후화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ERP 리뉴얼이나 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의 전환과 관련한 많은 과제와 방법들을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POC나 현장 확산도 병행 중이나 금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한 온택 업무 시스템 구축과 ERP 리뉴얼에 연계한 다양한 클라우드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택 업무 시스템 고도화 사례입니다. 온택 업무 시스템은 온라인 협업 툴을 도입하자, 단순히 화상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단순한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는 어떤 기능의 구현이 아니라 저희 그룹의 조직과 시스템 혁신을 위한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룹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조직원, 특히 세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또 조직 문화나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내부 혁신 니즈, 그룹의 새로운 가치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저널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희와 같은 중견기업도 클라우드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체 역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비용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 요소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일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조직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혁신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조직 문화나 인사 제도와 같은 조직과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 측면에서는 온택 업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택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배경과 더불어 시스템적인 이슈와 고민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고도화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디지털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국산 기업용 협업 툴을 도입하기도 했었고, 줌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또 문서 중앙화 솔루션 도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후화된 그룹웨어를 리뉴얼해야 하면서 이런 그룹웨어와 협업 툴이 기능적으로 통합되고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또한 기존 어떤 협업 툴 기능 내에서 채팅이나 문서 공유뿐만이 아니라 타스크 관리 또는 문서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보안과 편의성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어떤 솔루션의 개선에 따라 우리의 업무 수준이 더불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있는 솔루션으로의 통합과 진화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 언제 어디에서 나의 사상에 맞도록 다양한 사용자 접속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M365와 MS 팀즈 기반의 의사소통과 협업 환경을 구현하고 그룹웨어를 리뉴얼하고 통합 포탈을 구축하였으며, SSO를 통한 통합 인증 체계, 통합 계정 관리, 문서 관리 정책의 보완과 모바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서 관리 관련한 부분은 별도 내용이 없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365 도입에 따라서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기존 문서 중앙화와의 어떤 역할상의 충돌, 보완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어떤 정책의 보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문서 중앙화는 외부 반출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나 로컬에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엄격한 보안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보안적인 어떤 강화는 되었으나 사용의 불편함을 동반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도입을 통해 저희가 실제 문서가 생성되고 빈번히 사용되는 시점에는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활용해서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기반으로 권한 있는 사용자들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도록 하고, 외부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서 중앙화는 최종 산출물로서 저희가 보관의 의무를 갖거나 지적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준들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때 고민했던 것들은 과연 우리가 IT 회사나 R&D가 강한 업종처럼 업무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스트릭트한 보안 장치를 통해 사용자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보다는 좀 더 공유나 공동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필요한 부분은 사업 모니터링 등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보안과 편의성 사이의 밸런싱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문서 보안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정책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업과 상황에 맞는 어떤 결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M365 및 팀즈 활용 사례를 간단히 화면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S2A 계약을 통해서 M365를 도입하고 기본적인 윈도우나 오피스 라이센스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협업 솔루션을 MS 팀즈로, 메일은 익스체인지 아웃룩으로 전환하여 통합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만 연결된 공간이면 어디서나 문서 공유와 편집, 메일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팀즈를 통해 채팅, 업무 그룹별 의사소통, 화상회의, 일정관리, 플래너를 통한 업무 타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팀즈 기본 메뉴에 저희 그룹웨어 포탈이나 주요 내부 사이트, 조직도 등을 포함하여 커스터마이징 함으로써 좀 더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팀즈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효율이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팀즈 내 팀 사이트는 물리적인 조직인 팀이 아니라 업무 그룹의 의미로서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업 프로젝트의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정보의 형식을 저희가 연결하면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면, 먼저 변화 관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팀 사이트 운영 사례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 ITSM 같은 체계적인 CSR이나 문의응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시스템 오픈 초기에는 사용자들의 어떤 실시간으로 필요로 하는 시스템적인 업무적인 문의와 요구사항을 편하게 전달하고 또 빠르게 접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ERP 오픈, 이런 온택 업무 시스템에 대한 오픈 대응을 위해서 저희는 팀즈 내 주요 시스템별 헬프데스크 채널을 생성하였고, 관련 문의를 등록하고 답변하는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어떤 ITSM보다 초기 단계에 빠른 피드백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요 프로젝트 중에 여러 회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솔라시도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여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형식의 저희가 어떤 그 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데, 쉐어포인트 사이트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거의 웹사이트와 같이 구성해서 어떤 저희가 공유해야 될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까지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 관리자들을 위한 팀 사이트입니다. 이 팀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어떤 변화 관리자들의 활동 보고서, 원래 미팅에 대한 의사소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즈를 주로 채팅이나 화상회의, 문서 공유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기존 협업 툴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타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한 활용 타겟으로 변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나 여타 유료용 툴도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 관리는 팀즈의 플래너 및 투두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통해서 여러 팀과 프로젝트의 주요 타스크, 일정, 진척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별로 흩어진 그룹웨어를 저희 통합하였고, 전자결제뿐만 아니라 전표나 HR 같은 레가시의 어떤 승인 내용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통합결제, 투두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웨어 리뉴얼과 SS를 통해서 그룹웨어 포탈의 UX 개선뿐 아니라 인증 보안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즈와 포털의 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팀즈 내 앱처럼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서 포털과 조직도 저희 보석 뉴스와 같은 시스템 사이트들을 연결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첫 화면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그룹웨어의 UX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통합 포털로서 다양한 업무 시스템과 팀즈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인사 ERP 재구축 사례입니다. 저희 그룹 ERP가 구축된 지 15년 정도 경과가 되어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사업 규모와 도메인이 확장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리뉴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여러 해 전부터 진행하였으나 계속 지연이 되다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화 전략에 따라 실행력을 가지고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체 ERP 중에 재무와 인사를 선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영 환경 측면에서 IFRS 도입이나 관련 법령,
규정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였습니다. 전반적인 PI와 특히 결산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과거 15년 이상 사용했던 레가시들이 시스템 인프라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향후 20년 이상 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와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구성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SAP S/4HANA를 기반으로 재무부서 사용 업무를 주로 지원하는 코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다수 임직원들이 사용해야 하는 전표 관리는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 편의성과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하였고 펀뱅킹과 전자계산서 연동, 연결 결산 기능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인사는 LG CNS의 넥스트 HAR이라는 SaaS 솔루션을 도입해서 표준화된 업무 지원과 안정적 운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택 업무 시스템과도 인증, 통합 결제, 투두 기능적인 연계를 구현하였습니다. ERP 자체 구축 사례는 너무 많고 저희가 특별한 기능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SAP나 ERP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보다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되고 연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SAP는 사례가 드물었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요. 저는 이 버전을 이해하기 쉽게 SAP를 온프레미즈처럼 우리만의 독립된 클라우드 환경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프레미즈 장점처럼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더불어 클라우드의 전문적이고 범용적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SAP도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이 가능했지만 저희가 애저, 아마존, 구글 여러 클라우드를 검토하였으나 SAP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그를 통한 특화 서비스, 비용의 장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애저상에서 운영되는 P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볼트온 시스템인 전표나 온택 시스템도 시스템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애저 인프라상에 모두 구현하였습니다. HR은 인프라에 옵션지가 없는 SaaS로서 아마존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습성상 월말 월초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있어서 클라우드의 어떤 가용성을 활용해서 일시적인 부하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ERP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지난 8월에 한양과 보성에 선 오픈되었고 9월, 10월부터 타 계열사로 확산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새로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고 기존 IDC에서 운영되는 자산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검토할 만큼 저희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S/4HANA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단일 접점 서비스, TCO, 유연성 및 확장성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이었고 저희처럼 IT 역량과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 계열사에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로드맵 상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모든 혁신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변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룹의 디지털화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 올해 모든 조직과 임원 목표에 디지털 지수라는 항목을 15%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수는 온택 시스템 활용도, ERP 리뉴얼을 통한 업무 개선도, 저희가 디지털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각 개인별, 조직별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M365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파워 BI를 활용해 대시보드를 구성함으로써 개인과 조직별로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TF만으로는 이런
큰 변화를 오롯이 이끌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에이전트라는 변화 관리자를 각 조직에 도입하는 운영 체계를 고려하였습니다. 디지털 에이전트는 디지털화와 인사혁신과 같은 그룹 전체 변화 관리를 선도하고 조직 내 역량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리뷰, 피드백,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고 우수 활동 조직과 DA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과 그룹별 교육 실행, 변화 단계별 카드 뉴스 등을 발행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키오스크나 팀즈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동안 팀즈 내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서 실시간 문의 응대, 이슈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도 변화 관리의 방법이었습니다. M365 활용도에 관련한 대시보드 예시사항입니다. 전체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의사소통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저희가 아웃룩과 팀즈 그리고 쉐어포인트와 같은 여러 사용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팀즈 사용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조직별 그 어떤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저희가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래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메타버스입니다. 아까 저희가 주요 앱으로 보석 뉴스 언급을 드렸는데요. 매일 전 임직원이 공유해야 될 디지털이나 사업, 자사 관련한 기사들을 저희가 매일 15개, 20개 정도를 스크래핑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세 달은 주마다 4-5개 이상의 메타버스 관련 기사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 키워드가 되었고 경영진의 관심도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협업 환경을 가상 오피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겟더 같은 솔루션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어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퀘스천도 있고 MS의 팀즈가 메타버스 할 것이라는 비전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체험관, 홍보관으로서의 메타버스 활용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응용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저희도 빔이나 드론 측량과 같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해서 안전관리 영역의 기술 활용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플랫폼 기반의 수자인 스마트홈 이 부분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진행 중인 PI와 ERP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확대해서 리뉴얼하고 신규 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클라우드 전환의 큰 전략하에 비용과 운영 효과성을 고려한 멀티 클라우드 운영 전략, 기존 온프렘 자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프라 최적화도 중요한 향후 과제입니다. 이상 보성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행사 종료 후에라도 향후 저희가 진행할 많은 과업들에 유사한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거나 조언, 지원 가능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많은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성그룹의 사례를 잘 들으셨나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통합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많은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즈와 조직 내부의 그룹웨어를 통합해서 ERP 운영 효율화를 추진을 하고 이것을 클라우드 이전을 하면서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계속 서비스가 추가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과감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향후 전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하셨는데요. 보성그룹의 향후 행보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